7월 7일, 이날부터 한국의 인터넷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역사상 모든 검열은 단 한 번도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얼굴로 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보호라는 가면을 쓰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법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는 법인지 아니면 권력을 보호하는 법인지 간단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라는 개념이 법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허위 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런 유튜브 채널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언론사들이 정조준 대상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허위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흑과 백 딱 나뉘지 않습니다. 오늘의 가짜뉴스가 내일의 진실로 밝혀진 사례, 한국의 역사에도 수도 없이 봐왔을 텐데요. 취재 중인 의혹, 아직 검증 중인 주장, 정부 발표에 대한 합리적 의심, 이런 것들이 허위로 낙인 찍히는 순간 그 말을 한 사람은 최대 5배 배상이라는 폭탄을 안게 됩니다. 물론 법에는 고의로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도 공익적 비판과 풍자는 보호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판단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소송을 당하는 순간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몇 년간 법정을 오가며 내 발언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긴다 한들 그 사람의 통장과 정신과 일상은 이미 박살나 있을 겁니다. 이기고도 지는 게임, 이게 이 법의 진짜 설계도입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 위축효과, 칠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처벌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벌할 수 있다는 공포만 심어놓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입을 닫습니다. 가장 값싸고 가장 완벽한 검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섬뜩합니다. 이 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같은 대형 플랫폼의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접수 체계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신고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면 신고하면 됩니다. 경쟁 채널이 거슬리면 신고하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발언은 조직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플랫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최대 10억 원 과징금 리스크를 아는 기업이 애매한 콘텐츠를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내리고 보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간 기업의 자체 검열이 먼저 작동합니다. 국가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검열을 외주 주는 겁니다. 이웃이 이웃을 신고하고 시청자가 크리에이터를 신고하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감시하는 구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이게 정말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법이라는 칼은 그 칼을 휘두를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대기업, 권력자, 유력 정치인, 이들에게는 로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나 폭로가 나오면 일단 허위 조작 정보라며 5배 배상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소송 그 자체가 상대를 침묵시키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힘없는 개인은 어떨까요? 내부 고발자, 소비자 피해를 폭로하는 시민,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1인 미디어, 이들에게 5배 배상과 수년간의 소송은 존재 자체를 건 도박입니다. 결국 이 법은 이렇게 작동할 겁니다. 강자의 방패, 약자의 재갈. 서민이 권력자를 비판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 되고 권력자가 서민의 입을 틀어막는 건 소장 한 장이면 되는 세상.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13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언론단체가, 시민사회가, 심지어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서 표현의 자유 훼손을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걱정하는 법을 한국만 보호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역사를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황금방패, 만리방화벽이라고도 하죠. 그 시작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처음부터 모든 국민을 감시하겠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유해 정보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 허위 정보를 차단한다. 언제나 명분은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서는 정부 비판 한 줄이 삭제되고 계정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황금방패의 완성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 머릿속에 심어진 공포, 그게 완성이었습니다. 7월 7일의 한국, 저는 이게 그 첫 단추로 보입니다. 모든 검열 사회는 좋은 의도라는 첫 단추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가 끼워진 뒤에 멈춘 나라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5배 배상을 걱정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 사회, 이런 곳에서 청년들이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청년이라면 한국을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땅이 어디인지 직접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물론 의견으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타네.